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추입니다. 저는 프렌즈라는 미국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무척 도움이 되었던 자료이기도 하고 영미권에서 거주해본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그들의 문화나 유머 코드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됐기도 해서 요즘도 종종 찾아보는 드라마입니다. 이 중 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여자 주인공 중 하나가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 스포츠 경기에 티켓이 2장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의도는 티켓이 2장 있으니 나와 같이 가겠냐라는 것이었지만 남자는 이것을 티켓 2장 모두를 자기에게 준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후 여자가 친구들에게 그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앞으로는 꼭 티켓 2장이 아니라 여분의 티켓 1장이라고 말하는 법을 훈련하게 돼요. 얼마 전 저희 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단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나에게 경기 티켓이 총 4장 있고 나머지 3명을 신청받는다. 그런데 어떤 팀원이 본인이 3장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가겠노라 답을 해서 팀장님이 좀 황당해 하셨어요. 저는 다른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뒤늦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팀원 다수가 팀장님의 메시지를 3장을 아예 따로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해당 메시지를 확인했는데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해당 메시지는 분명히 팀장님이 4명 조를 짜는데 본인이 1명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팀원 중에 누가 갈 거냐라는 의미였거든요. 당연히 이런 의미인데 이게 헷갈릴 여지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죠. 소통이란 게 참 어렵구나. 발화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업무적인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해가 다르다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서로 소통의 오류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테지만 이러한 오류가 반복이 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상사가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부서원이 이해를 잘 못한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라고 추측하게 될 수 있고 이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평가는 물론이고 평판까지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머리가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고문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을 하다 보면 유독 고맥락, 함축적으로 말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부서장이 부서원에게 충분히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일부만 떼내어서 말하거나 지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서원은 본인이 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상사가 생각했을 때 이 맥락을 고려하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오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그 앞뒤 전후의 맥락을 잘 고려해서 상사의 지시를 이행했을 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같은 일이라도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겠죠. 사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말귀를 알아듣는 데에 소질이 없거나 일머리가 부족한 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논외로 둘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부서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과 소통을 할 때는 적극적인 듣기 그리고 적극적인 말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서원인 우리만 손해예요. 해당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본인이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의 중간중간 또는 말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리로 돌아가서 빨리 일에 착수하고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ABC라고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 C가 D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말이에요. 그룹장님, 제가 A를 하기 위해서 A1, A2, A3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A3은 B와 좀 더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정도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살짝 유연하게 적용을 해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라고 말이지요. 필요한 경우 중간중간 결과물로 함께 점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어느 정도 보고할 모양새가 갖춰질 때까지 준비하거나 기다리지는 마세요. 대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파트장님, 좀 전에 말씀 주신 내용으로 기본 프레임워크를 짜봤는데요. 세부 내용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좀 튀는 게 있습니다. 기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리저리 궁리를 해봐도 좀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아서요. 지금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의견 여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부서장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부서장의 화법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고 부서장 역시도 여러분의 화법을 파악하게끔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하다 보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거나 마음을 다치거나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가 필요해 보이는 지인이 떠오른다면 공유하기를 통해서 추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초였습니다.